자, 우리 지금 어디 보냐면 다른 거 놓아두고 주택 사원사채 놓아두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잡아갈 거니까 190조 주택 공급 파트 가요. 자, 주택 공급 파트 봤어요? 자, 주택 공급을 보면 사업 주체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거죠.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구티론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승인의 동그라미 딱 칩니다. 요게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다. 이 승인의 동그라미 이건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에요.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써야 돼요. 자, 복리설의 경우는 신고를 말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이거 기출됐습니다. 단지 내 상가 있잖아요. 상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는다 아니면 천안시장한테 신고한다. 신고한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 잡아주셔야 돼. 시험 문제 출제는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해서 그 가로 안에 그 첫 줄에 나오죠. 두 번째 줄 나와요. 사업 주체에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네. 찾았어요? 네. 가 하나 딱 묶어놓고 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입주자 모집 승인 써놓고 X.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가목과 나목 묶어서 입주자 모집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800세대를 갖다가 국지한지가 건설한다. 여기에서 이때는 천안시장한테 입주자 800세대 모집할 겁니다.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야.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딱 쳐놓고 국지한지는 입주자 모집할 때 800세대 모집할 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잡아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목을 보면 감옥에 해당하는 자가 국지한지가 단독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 초과해서 투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그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짓는다 하면은 입주자 모집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잡아가요. 자,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위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이때 승인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이다. 입주자 모집 승인이다. 옳지.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써야 돼. 동그라미 쳐놓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가로 열고 닫고 세 번째 줄 봅시다.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규격,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 자, 마감자재 목록표라 그럽니다. 밑줄 그어요. 마감자재 목록표 하고 자, 견본주택의 각시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이에요. 자, 영상물에 밑줄 그어놓습니다.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에게 네모 엮어놓고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승인권자 네모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때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밑줄 그어야죠. 자, 그러면 가로 열고 첫 줄 맨 끝에 사업주체가 국지한지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고 자, 그러면 국지한지인 사업주체 같은 경우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갖다가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해. 이자는 언제 제출하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 이 승인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인 받을 때 이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견본주택 건설했을 때요. 모델하우스 건설했을 때라고. 내용 이해 가요? 자, 거기에 국지한지가 입주자 모집 승인은 안 받아. 800세대에서 모집하겠습니다. 이거 천안시장한테는 안 받지만 이거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을 갖다가 제출은 해요. 제출을 하는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으니까 원래는 건설이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거거든. 그런데 국지한지 같은 경우 언제 제출하느냐 이거야. 뭐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지어놨을 때요. 견본주택 그걸 갖다가 이게 건설했을 때 요때 이제 제출해야 돼. 그거 중요해? 그거 중요하라고. 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줘야 돼. 자, 3번 가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밑줄 그어놓고 승인권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지. 이자는 위에 따라 받은 이게 송부받은 이게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밑줄 그어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요. 아니면 제출받은 날로부터요. 옳지. 제출받은 날로부터 해버리면 안 돼. 이제 이 제출은 언제 하느냐면 입주자 모집 승인과 동시 들어간다니까. 이때 승인 신청과 동시 제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갖다가 받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 3년 걸리는데 이게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부터 몇 년간요?
예,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2년 이상 동그라미 치고 보관하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때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한다. 이렇게 나오죠. 시험 문제가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를 닫아버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안 나오겠지. 그건 너무 개그성이 있지. 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이게 이제 주택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거 원칙적 폐지야. 가로 열고 놓고 원칙적 폐지. 딱 남아있는 게 한 두 곳에 지금 남아있다고요. 한번 봅시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됐어요. 자, 거기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이 밑줄 그어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이게 뭐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걸 해야 한다. 원칙적 폐지됐고 1, 2번만 묶어놔요. 공공택지만 잡아가요. 공공택지에서는 아직 남아있다. 우리 공공택지에서는 남아있다. 공공택지에서는 남아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밑줄 그어놓고 2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장관이 주거정책 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이제 지정하는 지역인데 뭐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만 밑줄을 한번 그어놓기만 해요. 일단 공공택지 하나만 잡아갑시다. 자,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쳐야죠. 위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 2, 3 묶어놓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X 이렇게 해놔야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X 이렇게 해놔요. 1, 2, 3번 묶어놓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밑줄 그어놓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 역세권에 많이 들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땅값 비싸가지고 1,000만 원씩 어떻게 뭐 안 됩니다 이거. 자, 2번에 보니까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 된 경제 자유구역에서 밑줄 그어요. 영종도 하늘신도시, 송도 신도시 떠올려야 돼요.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의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자, 밑줄 그어요.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다. 여기 이제 영종도 하늘신도시, 송도 신도시 이렇게 떠올립니다. 청라 신도시 이런 데서 코 큰 놈들한테 분양할 때는 우리한테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요. 공공택지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러나 코 큰 놈들한테 분양할 때는 그냥 덤탱이 씌우자 하는 분양 이게 내용이요. 덤탱이. 코 큰 놈들한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코 큰 놈들한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말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종도 하늘신도시에서 이걸 떠올리고 송도 신도시. 자, 3번은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해운대를 떠올려야 돼. 해운대 관광특구 떠올려야 돼. 해운대 거기에 수용만 일대 있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요. 관광특구에 네모 한번 딱 넣고 건설 공급하는 해운대라고 써요. 해운대 수용만 일대입니다. 백스코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 밑줄 그어놓고 높이가 150m 이상 밑줄 그어요. 우리가 건축법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닿으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얼마? 200m. 그런데 공동주택은 층수가 좀 낮죠. 그래 150m로 보는 거야. 지금 이게 관광특구 해운대에서 초고층 건축물. 해운대 가면 현대 마리아나 아이파크, 부산 위브더 제니스 뭐 이런 것 등이 76층부터 86층까지 84층까지 막 있죠. 그런 게 있어.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비가 너무나 듭니다. 내진 설계도 다 들어가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들어 이게. 근데 여기에 저기 펜타포트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그게 좀 생활하기가 조금 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그런 건 좀 그래. 창문을 갖다가 이렇게 개평 창문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래 좀. 통풍이 안 되지. 이게 좀 그런 문제점도 있어. 가장 좋은 게 판상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문 열어놓은 앞뒤 문 열어놨을 때 그냥 이게 막 바람이 빠져나갈 때 파리로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뭐 이런 거. 그게 뭐 그렇게 생긴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판상형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예전에는 타워형 아파트가 새로운 건축물이다 보니까 막 그걸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판상형 건축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다시 들어왔다고요? 자, 그 다음에 봐요. 자, 다시 봐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겠다.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가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가 영종도 하늘 신도시 떠올려야 돼. 주거정책 심의 통과해가지고 아니 저기 뭐야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의자유치 촉진과 관련돼서 자 심의 의결한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거기 관광특구 해운대 떠올려야 되고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하늘 신도시 해운대 떠올리고 엄청나게 높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뭐 이렇게 한번 떠올리면 됩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이죠. 요거 하나 잡아주고 자 3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별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한다는 거예요. 자 1번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네모 엮어 놓고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다. 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의 심의 밑줄 그어놓고 심의에 동그라미 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뭔 구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 거쳐 지정하죠. 이게 이제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자. 1, 2, 3 딱 묶어놓고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별표 칩니다. 자, 별표 치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 상 줄라 그런다. 상한제. 상 줄라 그런다. 가족 오락관 떠올려야 돼. 몇 대 몇 나와? 20대 1 이렇게 나온다고. 20대 1. 몇 대 몇? 20대 1 이렇게 나오지. 가족 오락관. 너무나 오래돼서 모르나? 여기다 각각 곱하기 10씩 해야 돼. 곱하기 10씩. 그래서 이제 200%가 나오고 200% 곱하기 10 하니까 10%가 나와. 20대 1, 200%, 10%, 200%, 10% 이거 꼭 떠올려줘야 돼. 뭐 요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정한 날에 속하는 달에 직전월로 소급해서 직전월 소급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3개월간 동그라미 쳐. 이게 1개월간 이렇게 바꾸면 안 돼. 6개월간 해도 안 돼. 반드시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간 동그라미 치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자 밑줄 그어놓고 10% 이상 네모 엮어요. 10% 이상인 지역이다. 자 2번에 보면 직전으로도 소급해요. 3개월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걸 6개월간, 1개월간 이런 말로 바꾸면 안 돼요. 3개월간 동그라미 치고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밑줄 그어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200% 2배 이상 증가해 버렸어요. 작년에만 한 4,500건 됐었는데 지금은 한 1만 건 이상 돼버리는 거야. 2배 이상 이렇게 됐을 때야. 자 200% 이상입니다. 네모 엮어놓고 증가한 지역이죠.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이죠. 3개월간 동그라미 치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자 밑줄 그어요.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을 초과해요? 20대 1을 초과합니다. 20대 1 동그라미 쳐요. 20대 1 네모 엮어야 되겠네. 초과한 지역 밑줄 그어놓고 다시 한번 갑니다. 몇 대 몇 나와? 20대 1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죠. 각자 곱하기 10씩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2배 이상이다. 거래량이.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몇 퍼센트? 10을 곱하니까 10% 매매가격 상승률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거래량은 2배, 200% 이렇게 나오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다 하면 10% 이렇게 반드시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갑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모 엮어놓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권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라고 딱 써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고 행정처, 하급행정처 의견 듣고 지정해야 돼. 눈감 땡감 지정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또 시도의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하급행정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듣자. 그리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자,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죠. 공고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자. 통보해야 한다. 통보 밑줄 긋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주체를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격 상한제 이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해서 나와주죠. 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192쪽 넘어가요. 192쪽에 동그라미 4번 가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 엮어놓고 지정권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입니다. 이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 심의 거쳐 심의 동그라미 쳐요. 자,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반드시 해제해야 돼요.
자, 5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하급행정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밑줄 그어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하급행정청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죠. 자, 40일 이내 네모였고 조그만하게 별표 칩니다. 이걸 60일 이내로 바꾸면 안 돼요. 40일 이내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결정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급행정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자. 통보 동그라미 주세요. 며칠 이내 결정 통보 들어가자. 40일 이내 결정해서 통보하자.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거 60일로 바꾸면 안 돼요. 임대주택 건설 등 그거 놓아둬요. 다음에 할 겁니다. 오른쪽 공급질서 교란금지. 양가로 5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누구든지 공급질서 교란금지 별표 쳐요. 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갖고 해온 한 해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매매 증여 다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세 번째 줄 끝에 상속 저당의 경우는 할 수 있다 없다? 뭐가 없다? 야, 있지. 상속 저당 괜찮습니다. 별표 쳐놔요. 그 말 꼭 상속 저당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큰일 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는 목적으로 하는 광고 등도 안 됩니다. 전화도 안 돼요. 이걸 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3, 4, 5를 묶어놓고 별표를 딱 칩니다. 자, 이거 외울 정도로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없다.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죠. 밑줄 그어놓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라고 써놓습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양도가 안 됩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양도가 안 됩니다.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밑줄 그어요.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라고 써놓습니다. 가로 열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라고 써놨어요. 자, 주택상환사채 밑줄 그어요. 주택상환사채 양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채권 다 양도가 가능한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양도할 수 없다가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뭐다? 주택상환사채다. 근데 주택상환사채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건 가능하다. 저당 잡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해. 괜찮습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밑줄 그었습니다. 자, 5번에 보면 한꺼번에 봐요. 4번과 5번 묶어놓고 거기에 보니까 이주대책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밑줄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밑줄 그어요. 요거 지금 아직 분양권이 아니죠? 이 분양권을 받기 위한 딱지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죠? 4번과 5번을 묶어놓고 딱지 또는 뚜껑이라고 써놓습니다. 딱지 또는 뚜껑. 이거 있어야 입주권이 나온다고. 이게 입주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건 안 돼. 그러나 입주권은 분양권은 재산이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양도할 수 있어요. 입주권 분양권을 받기 위한 딱지, 요 뚜껑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3번에 입주자 저축증서에 밑줄 그었습니다. 입주자 저축증서에 저당은 가능하다, 못하다? 가능하다. 입주자 저축증서 이건 저당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걸 양도할 수는 없어요. 양도하면 안 됩니다. 자,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해오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 지위 무효입니다. 자, 지위 무효, 네모였고요.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쭉 밑줄 그어놓고 공급 계약 취소입니다. 공급 계약을 무효로 한다. 바꿔주면 안 돼요. 지위를 무효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체결돼 버렸으니까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급 계약 취소, 네모에 꺼놓고. 자, 어떤 자냐? 1, 2번 딱 묶어놓고 위반해서 증서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위반해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이런 자들은 지위를 뭐로 한다? 무효로 하고,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자,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밑줄 그었습니다.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네모에 끊었습니다. 지급한 날이요? 다음 날이요? 날에 바로 물건 변동이 일어납니다. 네모에 끊어놓고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예, 밑줄 그었습니다. 자, 밑줄 그어놓고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194쪽 갑니다. 동그라미 4번 가겠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밑줄 공탁 동그라미 쳐요. 자, 공탁도 할 수 있다. 이해하고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네모일 거예요. 가로 열고 퇴거 명령. 퇴거 명령. 퇴거 명령. 뭐 지위 등을 양도했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공급 계약은 취소하고 지위는 무효로 하고 입주까지 해버렸다 하면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밑줄 긋고 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 예. 1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 자격 제한입니다. 그 지위를 양도했다. 뭐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공급질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했다 하면은 지위는 무효로 해버리고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면 취소하고 입주해버렸으면 퇴거 명령 들어가고 입주자 자격 제한 10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무엇도 할 수 있다고 한번 나왔냐면 몰수할 수 있다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몰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거에. 그런 게 이제 한번 단독 시험 문제로 한번 나온 사례가 있고. 자, 194쪽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보겠습니다. 저당권 등 요거 들어갈 거예요. 입소유권은 안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까지 60일까지 해서 저당권 등 설정할 수 없다. 입소유권은 안 된다. 주동아리 소유권은 없다. 이 내용 갈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는 저당권 등의 설정 별표 쳐놔요. 요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밑줄 2줄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밑줄 2줄. 입에 동그라미 칩니다. 입소유권은 안 된다. 잡아갈 겁니다. 근데 주택조합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이 없잖아. 그 조합원 몫이니까. 그렇죠? 모집 승인 신청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밑줄 그어놓고 기출 써놓습니다. 밑줄 그어. 이것도 기출됐어요. 이후부터 밑줄 그어요.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밑줄 그어놓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에요. 자, 소에 동그라미 칩니다. 입소 요건은 안 된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이후 60일까지입니다. 60일 동그라미 쳐요. 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밑줄 그어놓고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입니다.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라고 써요.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그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우리가 대출 받는 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1억 5천씩 집단 대출 해주겠다는 거요. 우리는 괜찮아요. 누가 하지 말라는 거요. 사업 주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당권도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거니까. 1억 5천 집단 대출 해준대야. 아, 그러면 덜컥 받아야지. 요즘에 금리도 싼데 뭐. 예? 예. 그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에 가로 열고 놓고 입주 가능이라고 써놓습니다. 통상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입주 가능일까지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1, 2, 3 딱 묶어놓습니다. 1, 2, 3 묶어놓고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라고 써요. 이런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라고 써놓고 자, 1번에 저당권 밑줄 그어요. 제일 끝에 설정하는 행위 밑줄 그어놓고 3번에 봅시다.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매매 증여는 제외한다 해버리면 틀려요. 자, 2번 봅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밑줄 그어놓고 이날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입주 가능이 네모였고 기출 이렇게 써놓습니다. 기출 됐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별표. 자, 사업 주체가 국지한지 나오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밑줄 긋습니다. 국지한지 등은 부기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적으로 이게 보증받고 있는 자들이니까 부기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저당권 등을 갖다가 설정하면 아니 된다. 이런 걸 갖다가 할 필요는 없다. 국지한지 등은. 그 다음에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죠. 밑줄 그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현대건설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거에다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예. 자,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밑줄 그어요. 요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는 부기등기 할 의무가 있다 없다? 부기등기 의무가 없다. 부기등기 의무가 없다. 부기등기 의무가 없다 하는 자들이 국지한지 등이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아닐 때는 부기등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 어떻게 부기등기해? 그죠? 그렇게 한번 잡고 자, 동그라미 4번 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부기등기는 네모에 꺼놓습니다.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들어갑니다. 밑줄 그어요. 주택건설 대지 밑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가죠. 밑줄 그어놓고 서로 연결. 자, 그 다음에 과 동시에 세 번째 줄 가요. 끝에 과 동시에 하야하고 오른쪽 위에 넘어갑니다. 자, 제일 위에 오른쪽 195쪽 가겠습니다.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밑줄 나중에 지어지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밑줄 그어놓고 서로 연결합니다. 해놨어요? 자, 이 경우 부기등기 내용 및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 5번 가겠습니다. 자, 위에 따른 부기등기 이후 밑줄 그어놓습니다. 해당 대지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해도 안 돼요. 그냥 무효로 한다.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야. 밑줄 그어놓고 다만 동그라미 쳐요.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 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나와 있고 자,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나머지 놓아두고 그 정도 6번, 7번, 8번 묶어놓기만 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자, 7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나오죠. 그것도 신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우리 문제 풀면서 197쪽 가겠습니다. 투기과일지구. 자, 투기과일지구 봤어요? 투기과일지구 보자. 투기과일지구 네모 딱 엮어놓고 투기과일지구 토트로서 특별하다. 기억나나요? 토트로서 특별하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다, 시도지사다. 시도지사다. 이렇게 해서 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투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티귿으로 시작하는 거죠. 티귿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토트로서 특별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특별하다, 토트로서니 투기과일지구입니다. 투기과일지구. 자,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뭐 요 정도. 자, 이렇게 되어져요. 자, 요 토트로서 특별하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계획권. 이게 아니니까 토트로서 특별하다. 이게 아니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지. 둘 이상 묵을 수 있는 자 돈에서. 물어보기가 겁나. 자, 투기과일지구 봐요.
자, 투기투기장관 네모 시도이사 네모였고, 자,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한다? 옳지. 투기과열지구 토트로스 특별하다. 지정권자 누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 심의 두 번째 주 끝에 동그라미 치고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거의 다 해제됐어요. 뭐 실익은 좀 없습니다, 요즘에. 자, 2번을 보면은 투기투기장관 시도지사는 밑줄 그어놓고 지정권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를 공고하고 공고 밑줄 투기투기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구청장에게 자,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에게 하급행정청에게 각각 그 공고 내용을 통보하자. 하급행정청에게 통보하자 이 내용이에요.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경우도 똑같이 통보하고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고하게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걸리겠죠.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자, 투기투기장관 시도의사는 밑줄 긋고 투기과열지구에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밑줄 그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해제할 수 있다 해도 안 돼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취소한 데 그쳐야 되니까 반드시 해제해야 됩니다. 자, 4번을 보면은 별표치고 동그라미 4번 별표치고 투기투기장관이 네모 엮어놓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도의사 의견 듣는다 밑줄 그어놓고 서로 연결합니다. 자, 시도의사가 네모 엮어놓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라 해제할 경우는 투기투기장관과 협의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서로 연결합니다. 시도의사하고. 자, 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투기투기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죠.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할 때는 투기투기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의견 청취가 제대로 안 돼도 투기투기장관이 강행 지정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투기투기장관과 협의 안 되면 지정 못합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직접적인 조정 관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은 투기통장관은 네모 1년마다 동그라미 쳐요. 주거정책심의의 효율을 소집하여 밑줄 그어놓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을 소집하여 네모 심의를 거쳐야 효율을 소집하여야 그래 이게 해제가 아니고 타당성 검토니까 이게 효율 소집에서 타당성 검토하는 거예요. 자, 효율을 수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자. 자, 6번 들어갑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에게 투기과열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하급행정청은 요청이 가능하다. 7번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밑줄 40일 이내에 40일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40일 나왔었죠? 결정 통보 들어가자. 여기도 40일입니다. 60일 아니라는 거 이거 잡아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40일 이내에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밑줄 그어놓고 심의 동그라미 쳐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하여 밑줄 그어놓고 결정 동그라미 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 동그라미 40일 이내에 결과 통보하자. 결정해서 통보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8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장관 밑줄 시도지사 밑줄 심의 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시도지사, 하급행정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급행정청이 뭐 해제하고 공고하자 하면 안 되겠죠. 공고하자. 지정권자가 해제하고 공고해야 됩니다. 요 내용.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나머지 놓아두세요. 다 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할 겁니다. 주택법은 요 정도만 해요. 주택법에서 지금 하는 거. 그 다음에 농지법 문제풀이 코스 들어가서 바로 할 거고,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준비해야 될 게 요거 하고 문제집 준비해요. 내용 아시겠어요? 문제집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가서 집에서 푸는 문제도 있어야 돼요. 나는 혼자 풀어야 되겠다. 너무 벅차서 안 됩니다. 안 돼요. 같이 해야 돼. 독단적인 행동을 절대적 금물입니다. 저하고 같이 가야 돼요. 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수업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어요. 안녕히 가십시오.